새로운 키워드 공부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우리 보건소 중심으로 한번 또 국시 대비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빈칸 채우기 해볼 건데요. 자, 보건소라고 하면요, 당연히 지방보건조직에 해당이 되죠. 보건소뿐만 아니라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이런 것들 다 지방보건조직에 해당되거든요. 특히 이 보건소라고 하면 지방보건조직에서도 사회에 대해서 1차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앙보건조직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 있죠? 그쵸, 여기 밑에 제가 해놨는데 당연히 중앙보건조직에는 우리 보건소에게 기술 지도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들어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표적인 중앙보건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의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간호정책과가 있죠. 이것도 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바뀐 거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자, 예산 인력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두 곳의 감시를 받기 때문에 다원적이고 이원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설치는 당연히 시군구에 하죠. 임용권자는 시군구청장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군구청장. 자, 우리 보건소는 1차 보건의료를 제공해요. 사실 1차 보건의료를 제공한다 하면 대표적인 다 지방보건조직들은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같은 1차 보건의료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의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농어촌 어쩌고 저쩌고 하는 법이 나온다 하면 그때는 정답 보건진료소로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1차 보건의료를 제공하더라도 어떤 법에 준해서냐 해서 정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보건법이면 정답은 보건소 고르시고, 농어촌 특별 어쩌고 저쩌고 하는 법 나오면 보건진료소 고르셔야 돼요. 자, 이렇게 1차 보건의료가 의료가 대두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중시하고 건강행위의 중요성 증가, 모든 인류의 건강실현들 때문에 1차 보건의료가 제공됐죠. 이런 1차 보건의료 선언한 때가 있어요. 언제죠? 그쵸? 1900, 제가 알마아타 회의거든요. 알마아타 회의인데 이거 얘기하면서 알타리무, 칠렐레, 팔렐레 다 흘려 1978년 처음 선언을 했었죠. 자, 이 보건소요, 1차 의료기관에 해당은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2교시 보건간호학 개요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포함은 되지만, 만약에 이게 법규 쪽에서요, 의료법에 준해서 보건소를 만약에 의료기관이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의료법에서는 보건소는 절대로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료법에서는 우리 의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도 있고요. 병원급 의료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원급은 어떤 의원, 한의원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는 당연히 외래 환자 대상이고, 병원급은 입원 환자 대상이었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 제가 얘기하면서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총 10개로 정의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WHO가 내세운 1차 보건의료 성공 요건이 있어요. 이거는 제 영상 여러 번 보신 선생님들은 아마 알 거예요. 접수 주지라고 해서요. 접근성, 수용 가능성, 주민 참여, 지불 부담 능력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WHO는요, 세계보건기구를 얘기를 하죠. 세계보건기구. 국제적 보건사업의 지휘와 조정을 합니다. 연도 언제 출범했어요? 제가 이거요, 우리 하정우 주연의 추격자 영화 한 번이라도 보신 선생님들 있을까요? 거기에서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WHO가 우리 너 누구야? 4885 너지? 라고 해서요, 되게 유명한 대사인데 1948년에 WHO 출범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부는요, 당연히 스위스 제네바. 우리나라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쵸? 서태평양, 필리핀 지부에 속해 있다. 마닐라 지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WHO에서 말하는 건강에 대한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요, 감염병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했어요. 감염병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발생했을 때도요, 반드시 보건소장님한테 신고하는 게 제일 우선인데요.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보건소장님에게 신고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밑에 문제를 넣어놨는데, 학교에서 결핵이 발생되었대요. 신고 어디에 할까요? 학교장님, 교육감님, 담임교사님 모두 다 아닙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건소장님에게 신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경우는 정답은 이런 거 돼요. 자, 감염병 발생돼서 등교 거부 실시권자는 누구라고 했죠? 그쵸, 학교장님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 보건소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명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염병 환자 명부, 하나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 명부. 제가 이거 보건소장님이 관리하고요, 명부 보관하는 연수도 기억하자고 했었는데, 특히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기록지 중에 같이 10년 보관했던 것들 뭐 있어요? 그쵸, 진료기록지, 또 하나는 수술기록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3년 보관하는 기록지가 있다. 세 글자, 진단서였었죠. 그리고 감염병 환자 명부는 3년 보관인데 그냥 환자 명부는 몇 년이라고 했었어요? 그쵸, 이거는 5년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보건소 안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가 있는데, 이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우리 노인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진단 검사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나이 몇 살로 정하고 있나요? 노인 65세로 정하기로 했다고 했죠. 자, 누구를 교육해요? 보건소에서는 치매 안심센터. 대상자, 노인을 교육하는 게 아니죠. 보호자를 교육한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서 65세 미만이어도 특히 노인성 질환 중에 신청할 수 있는 게 있었다. 뭐였었죠? 그죠? 치매, 중풍, 파킨슨 이런 것들 신청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어디에 신청한다고 했었습니까? 그죠? 공단에 신청한다. 그러면 나중에요, 공단에서 1차 판정하고 등급판정위원회라는 곳에서 최종 판정한 이후에 등급이 매겨진다고 했었잖아요. 1등급부터 5등급 해서 인지지원 등급까지 매겨진다 했던 것들도 기억하실 거고, 제가 최근 영상에 재가급여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재가급여에 들어가는 것 정도는 확실히 암기하자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비교로 제가 넣어놨는데, 사회보장 제도라고 하면 질병이나 장애 등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사회보장 제도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사회보험도 들어가고 공공부조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각각을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이것도 영상 따로 찍어놨는데요.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게 소득보장에 들어가고 어떤 게 의료보장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사회보험,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지, 공공부조에 포함되는 것 2개는 무엇인지 각각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밑에도 건강보험 당연히 사회보장 제도 맞죠? 자, 오른쪽도 볼게요. 보건소의 주요 사업은 당연히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건데요. 특히 이 만성질환 관리라고 하면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주요 목표고요. 주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여기 밑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노년부양비가 증가한다, 노인성 질환이 많아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노령화 지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밑에 이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2교시 보건간호학 개요 15문제에서 정답으로 잘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국시에서.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거 비교해서요, 산업보건에 직업병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직업병 같은 경우도 급성보다는 만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새롭게 나타나는 신물질들이 많아서 직업병으로 진단받기 어렵다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방은 가능하고요. 2교시 보건간호학 개요에서요, 식을 물어보는 것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제가 여러 가지 식 중에서 영아 사망률 정도는 꼭 기억하자고 했는데, 문제가 또 어렵게 나오면 당연히 다른 식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성화 질환과 관련해서요, 특히 노년부양비가 증가한다, 노인성 질환이 증가한다, 이 말은 다 노령화 지수가 증가한다는 것과도 다 같은 얘기인데요. 이거 노인 나이와 아르바이트 나이만 알면 쉽습니다.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 나이 당연히 15세 이상이고요. 노인 나이 우리 65세 이상으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노년 부양비라고 하는 거, 부양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인구가 필요해요. 그거를 우리는 생산 가능한 인구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 나이가 이때부터잖아요. 15에서부터 64세가 생산 가능한 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자, 노년 부양비, 이 생산 가능한 인구분의 15에서 64세 인구분의요, 생산 가능한 인구분의 노인 나이 65세 이상 인구 곱하기 100을 하시면 노년 부양비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요, 또 이번에는 유소년 부양비식 한번 볼까요? 똑같아요. 이것도 15에서 64세 나이에서 유소년, 이 나이 밑이라고 보시면 돼요. 0에서 14세 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총 부양비는 당연히 이거 더하시면 돼요. 15에서 64세 인구 생산 가능한 인구분의 0에서 14세 유소년 인구 더하기 노인 나이 65세 이상 인구 곱하기 다 이제 여기다가 100 하면 됩니다. 이게 총 부양비예요. 자,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라고 하는 거는요, 노령화 지수라고 하면요, 유소년 나이대에 비해서 고령인구의 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별거 없어요. 자, 유소년 나이 몇 살이라고 했어요? 그쵸? 0에서 14세 분의 65세 이상 인구에다가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으로 몇 세 이상 나이가 노인 나이인지, 그 다음에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 나이, 생산 가능한 나이만 딱 알면요, 식 구하는 거는 상당히 쉬우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보건소와 관련돼서 관련된 내용들, 보건소의 주요 사업, 만성질환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 가지치기해서 나갔거든요. 저희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